자, 11월 7일 거를 자, 보면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11번 매출 과세인 거고, 그럼 11월 7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우리는 복사기를 팔았어요. 우리가 판 금액은 45만 원에 별도로 팔았고, 거래처는 스마일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그럼 첫 번째 우린 상품 매출이 아니죠. 그럼 상품 매출을 우리는 비품 판 거니까 비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꾸고, 우리가 판 비품은 우리 장부에 300만 원에 샀었다라고 취득 금액이 적혀 있고, 그리고 차변에 비품 다음 번호를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제 우리가 차변에 돈 받는 거 쓸 건데 현금으로 받았고, 우리는 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을 받을 거죠. 우리 스마트에이는 얘를 알려주니까 이거 보면 되는데, K를 까면 이건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49만 5천 원이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아래 55만 원 손해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얘가 300에 샀는데 200만 원 달았으면 100만 원짜리 복사기잖아. 그런데 얘를 45만 원에 팔았으니까 55만 원 손해다라고 나오면 정확하게 쓴 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55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다들 잘하셨어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11월 8일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 그럼 이번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13번 매출 면세가 되겠죠. 자, 판매한 건 상품이래요. 그럼 상품 매출은 맞겠죠. 자, 날짜 11월 8일 날 13번 매출 면세고, 우리가 상품을 팔았고 금액은 2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없고, 거래처는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엔 우리 상품 매출한 거 맞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보통예금 계좌로 돈 받았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200만 원이고, 여기서 그냥 탭키 누르면 바로 오른쪽 넘어가요. 탭키가 우리 키보드 왼쪽에 있는 거. 그럼 여기에 바로 넘어간 이유가 서울상은행이다라고 써주려고. 꼭 탭키를 눌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표 다 끝나버려서 다시 가서 바꿔주려면 까먹을까봐. 그래서 얘도 꼭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11월 9일날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자, 이번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을 했죠. 그럼 카드 거래면 과세품이냐 면세품이냐 볼 건데, 일단 거래 금액을 바라보는 이유가 이번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공급대가 적혀 있으니까 얘는 과세품이죠. 이것마저 없을 때 지금 우리가 판 상품이 과세품인지 이제 그런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과세니까 17번 카드 과세가 되겠네요. 그럼 11월 9일 날, 자, 1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우리카드. 우리가 판 건 상품을 팔았고, 자, 여기에는 공급 대가 22만원 쓰면 20만원에 2만원으로 분리해 줄 거고, 그죠?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김영철. 자, 그리고 분계는, 자, 이번에 4번 카드 그냥 눌러봤는데 정말 대단하죠. 외상 매출금 맞춰놨어요. 카드로 매출할 걸 알았다는 것처럼. 자, 이렇게 써주면 얘는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까지만 정확하게 있으면 차변은 정리가 잘 된 거죠. 그리고 상품 매출한 거 맞으니까 엔터 치면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자, 매입 세금 계산서 볼게요. 자, 11월 10일 날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1월 4일에 계약금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번엔 발급받았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 근데 항상 먼저 뭐 샀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상품이나 원재료면 불공제일 리가 절대 없거든. 그럼 상품이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되죠.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 줬던 거니까 장부에 선급금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거 이제 지워주고 나머지 금액만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11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상품 산 거고 금액은 250만원에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맘모스.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엔 차변에 우리가 산 거 상품 맞죠? 그럼 엔터 치고 대변에 우리는 10월 4일 날 계약금 20만원 줬던 거 이제 대변에 지워주고 나머지 돈은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입금이다. 아셨죠? 자, 다음 11월 11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죠? 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유냐 봐야 되는데 과거에 상품 사면서 반품된 거니까 불공제 아니었던 거 취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이번에도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로 써놓고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외상으로 누르면 분계 다 해줄 거예요.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 11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이번엔 우리가 반품한 거죠. 금액은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는 위에 있는 맘모쓰고, 전자입력 분괴는 이번에도 그냥 외상대금하고 상기하니까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사왔을 때 분괴랑 계정과목 위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마이너스로 금액을 넣어버리죠. 그죠? 우리 세무 2급까지는 하나의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외상대금하고 상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 나온 건 전부 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했던 받았던 2번 외상하면 나오는 값이 다 일치했었어요. 우리 나중에 책 바꾸고 나면 특이한 경우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고, 다음 11월 12일 3.1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이다. 자, 이번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자, 우리 자동차를 수리했죠. 근데 자동차가 998cc 1000cc 이하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했죠. 그럼 자동차를 수리하면 개념과목 뭐 써야 되죠? 그건 이제 봐야 되죠. 수익적 지출이면 차량 유지비, 자본적 지출이면 차량 운반구. 근데 여기에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해줬으니까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 승용 수리했고 금액은 50만원. 거래처는 3.1공업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괴는 혼합. 그럼 이번에는 상품 산 거 아니니까 얘는 자동차 수리했죠. 그러면 상품을 차량 유지비 그리고 영업부용이니까 800번대로 선택해주고, 다음 대변에 우린 대금을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11월 13일 날 영업부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자,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뭐 당연히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날라오겠죠. 이런 것들 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전화요금 청구서 좀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미래엔 들여다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청구서에 보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사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럼 얘 세금계산서죠. 그럼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인 KT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공급자의 등록번호도 적어주고 있죠.
근데 우리 거래처 등록되어 있을 거니까 다 넣어둘 건데, 그리고 우리 작성 일자가 있죠. 공급 시기잖아. 그리고 공급 가액과 세액이 있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전화요금은 우리 사무실에 쓰는 거니까 우리는 영업활동과 관련 있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인 거예요. 자, 이 청구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청구서에 적혀 있는 지금처럼 13일자면 13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요금이니까 우린 계정 과목 통신비라고 써두죠. 근데 우린 이날에 돈 안 납부 안 하죠. 그럼 미지급금으로 정리해 놓고, 돈 납부하거나 이체할 때 일반 전표에서 이제 미지급금 지우면서 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그냥 돈 납부하고 상관없이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는 이걸 적어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지, 이걸 늦게 적어서 다음 신고 기간에 가져가거나 늦게 가져가면 또 매입세 공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받은 날짜, 그래서 지금 25일 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건 생략하라는 거잖아. 그건 일반 전표에서 할 거니까. 오늘 우리는 11월 13일 것만. 그럼 날짜 11월 13일 날 우린 세금계산서 기능 있는 거를 영업활동 쓰는 곳에 가져왔으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전화요금 금액 공급가액은 15만 5,400원. 거래처는 KT.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이제 우리 차변에 산 거는 상품이 아니고, 그렇죠, 통신비죠. 다음 대변에 이건 나중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와서 6번의 매입계산서. (11월 14일) 격리부서 직원의 회계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증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계산서는 면세사업자 거니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과세 유형은 53번 매입 면세.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비,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럼 11월 14일 날 우리 53번 매입 면세고, 우리 위탁 교육을 한 거고, 금액은 80만원.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입력. 분계는 그냥 혼합이라고 할게요. 자, 상품을 우리는 교육훈련비로 바꿔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11월 15일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이번에도 53번 메인 면세죠. 그리고 내용이 매출거래처 개업 선물이네요. 화분에 포인트 잡으면 안 되죠. 자, 이 거래처에 보낼 거니까 얘는 접대비죠. 자, 그리고 현금 지급했다. 자, 그럼 11월 15일 날 53번 메인 면세고 화분은 여기에 쓰고 10만원에 해피농원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린 접대비고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11월 16일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이번에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어떻게든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메인 면세. 과세이용은 증빙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동양화가 포인트가 아니고 매출 거래처 선물할. 그러면 우리는 800번대 접대비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서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자, 그럼 16일 날 53번 메인 면세고 동양화 30만원 도규 갤러리. 이번엔 종이 계산서니까 전자세금은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접대비고 우리는 일주일 후에 지급할 거다. 아이고. 하셨죠? 자, 다음 11월 17일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세금 계산서 받으면 뭐 생각해야 되죠? 불공제 사유. 그럼 우리는 선물 세트만 가지고 모르겠네요. 근데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그럼 접대 관련 매입이네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54번 불공이 되겠죠. 그럼 우리 선물 세트의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을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으로. 자, 그럼 17일 날 54번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고 우린 선물 세트를 50만원에 샀고 거래처는 진로마트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이번에도 우린 800번대 접대비고 대변의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앞에 16일자하고 15일자 때하고 17일자 때하고 둘 다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는 건데, 우리는 거래처에 선물한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과세 유형은 증빙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빙을 가지고 생각 안 하고 위에 거 쭉 보면서 접대내 불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있어야 공제되니 안 되니 소리 하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공제 받니 안 받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면세거래서라고 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과세 유형은 증빙 가지고 먼저 보라 그랬어요. 얘 둘이 큰 차이점 아시겠죠?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 줬잖아. 과세품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공제되니 안 되니 따지는 거예요. 얘는 면세라서 부가가치세 준 적이 없잖아. 그런 거 따지는 자체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또 사지도 않고 로또 1등 되기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 여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접대 관련 불공제를 많이 입력하다 보니까 문제를 쭉 읽고 그냥 접대네 하고 54 불공 가시면 안 돼요. 이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 11월 18일 날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얘를 발급받았고, 그럼 불공제 사유냐 봤더니 2000cc 승용차를 구입했네요. 그럼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우린 승용 자동차를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고, 이 돈은 전액 12개월 할부라는 건 결론적으로 오늘 돈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둬야 되겠죠. 자, 그럼 11월 18일 날 이번엔 세무기 안서 받았는데 2000cc 승용차 구입한 거라서 54번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자, 우리는 승용차를 샀고 금액 3천만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거는 상품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고, 대변의 이 돈은 전액 할부했다. 자, 다음 11월 19일 3일 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 자,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우리는 2000cc 승용차를 수리했네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수리비를 수입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 그리고 돈은 전액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11월 19일 54번 불공, 우리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자, 승용차 수리하는데 30만원 들었고, 거래처는 3일 공업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 차량 유지비고 대변에 다음 달 10일날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다음 11월 20일 대표이사 박산준이가, 아이고 준이가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3.1인포의 출판사 차장이에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번엔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받았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봤더니 골프 장비를 구입했대요. 이거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그러면 업무하고 관련이 없죠.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서 우리는 54번 불공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서 이 대상이 대표이사면 우리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대표이사 돈 가져갔다고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 돈만큼. 그런데 우리 직원이죠. 직원이면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건 똑같은데, 불공제는 똑같은데, 누가 썼을 때에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 선택할 때 이 골프채를 산 게 우리 직원 거였다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비 대줘도 엄마하고 관련 없잖아. 복리후생비잖아. 부가세법이 어이없을 뿐이지. 그죠? 그럼 지금은 대표이사니까 가지급금이고, 그래서 이때는 꼭 거래처를 써주란 이야기예요. 대표이사 이름, 가지급금의 대표이사 이름을 거래처 쪽에 꼭 써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 가져갔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공부하신다면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자도 내놔라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 세법의 생각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외상이니까 우리 외상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해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11월 20일) 날 자 54번 불공, 이번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고 우리가 산 게 골프 장비 300만원이고, 우리가 골프 장비 사오면서 세금계산서 받은 곳은 모든 골프예요. 그죠?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그럼 이 330만원만큼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처리한다는 게 가지급금이고, 그럼 여기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써주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 이 돈을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아이고. 하셨나요? 다음 11월 21일 면세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 자, 그럼 이번에도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우린 불공제 사용지 보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할, 그럼 우린 매입세 불공제 조건에 들어가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자, 우리 문구료 같은 거는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그냥 소모품비라고 처리하세요.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은 만들어 쓰는 계정이에요. 기본 베이스 있는 일반적인 계정이 아니고,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처리할 거고, 돈은 다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11월 21일 날 54번 불공, 이번에 면세 사업 관련 우리가 산 거는 문구 용품이고 금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행복 문구. 이번에 종이 세금 계산서니까 비워놓고 분계는 호나. 우리 비용 처리할 거라 그랬으니까 소모품비 대변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375페이지. 자, 11월 22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내용 봤더니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 이거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얘 가지고는 모르겠죠. 근데 봤더니 토지 취득을 위한 적혀 있으니까 토지라고 처리할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라는 계정 과목 자산으로 처리할 거. 그럼 불공제 사유에서 본 적 있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겠네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그럼 11월 22일 날 우리 54번 불공이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얘는 우리 등기 대행 용역, 금액은 1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이번에 계정하면 뭐 써야 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불공된 거죠. 토지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금 분계할 때 이렇게 차변에 토지라고 쓰는 게 우리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불공됐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돈 나간 거 분계하는데 토지라 썼으니까. 이걸 건물이라고 썼다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면세인데 건물은 과세니까. 자, 다음 8번 11월 23일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주식회사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 자, 우리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하고가 있고,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 그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과세거래냐. 근데 뒤에 보니까 괄호가 적혀 있죠. 이거 왜 적어 놨을까요?
시험 때 꼭 적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세무 2급 시험까지는 회계 1급 뭐 전산 세무 2급 뭐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이렇게 칸이 나눠져서 아예 문제가 틀이 틀려요. 근데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 못한 불공제 사유라면 얘는 일반 전표로 가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문제 냈다가 사람이 답 안 쓰고 이건 일반 전표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적혀 있어요. 어느 시험이든 간에. 그럼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이 글자 보고 카드면 57번 카드 과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꼭 과세품까지 안 가도 거기에서 바로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50원 카드 과세고 우리 직원이 출장 간 거니까 출장비는 여비 교통비로. 그러면 우리 11월 23일 날 우리 57번 카드 과세고 카드는 삼성카드고 우리 숙박비 금액은 16만 5천원 그럼 분리될 거고 카드 끌고 온 곳은 조선호텔. 이번엔 분계를 카드니까 또 카드 눌러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위지급금에 카드사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상품이 아니라 여비교통비 15만원이다라고 이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만.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